안녕하세요, 토아. 제가 보이시나요? 세종시에서 보여요? 제대로 되는 거죠. 제가 사실 오늘 오전에 아베오 소식을 전해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전해주셨더라고요. 첫 번째 분은 승인이 됐다라는 걸 알려주셨고, 두 번째 분은 주가가 급등했다고 알려주니까 제가 방송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녹화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생방송을 켜버렸습니다. 아베오랑 LB랑도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근데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오 영상은 2.16 사태 지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그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이번 시간에 볼 것은 제목에 또 있듯이 HLB의 참고 사례입니다. HLB랑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HLB와 이슈가 굉장히 비슷한 게 있었던 종목이었던 미국 주식이죠. 아베오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보자닙이 FDA 승인 후 초급등한 사례인데요. 자, 요것은 인베스팅닷컴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아베오의 차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상한가가 없거든요. 리미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89% 2배 상승했습니다. 대략 지금 8달러에서 16달러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8달러에서 15달러니까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이게 왜 올랐느냐? 아베오가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가지고 받으니까 곧장 위로 쏘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2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대박인 거죠. 이게 바로 FDA 승인의 위력이다. 우리가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FDA 승인이 나니까 주가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배가 뛰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FDA 승인 받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죠. 신약 개발 회사들이 한두 회사도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아베오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아베오를 지금 실시간 방송을 켜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느냐? 자,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을 보는 게 이번 시간에 볼 것들인데, 자, 기사가 나왔습니다. 2021년 3월 11일자로 아침에 나왔죠. 자, 여기 보면요, 아베오에서 공지를 올렸습니다. US FDA의 어프로브를 받았다. FDA 승인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베오의 약의 이름은 포티다라고 적혀있는데, 여기 보면은 티보자닙, 우리한테 익숙한 것은 티보자닙이라고 적혀있는 요게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요? 티보자닙의 사례를 올려드렸는데, 자, 그거를 기억하신 분들은 티보자닙이랑 리보세라닙이 처했던 상황이 굉장히 비슷했다, 굉장히 유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영상 마지막에 뭐라고 코멘트를 했었냐면은, 티보자닙이 3월달에 FDA 승인 결정이 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켜볼 가치가 있다, 그런 식으로 말을 맞췄었습니다. 왜냐? 리보세라닙이랑 티보자닙이 처했던 상황이 비슷했기 때문에. 자, 어떤 상황이 비슷했는지 보러 가기 전에 상황들을 간단하게 또 우리가 보러 가보면요, 티보자닙은 어느 적응증에 쓰는 약이냐, 리네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요, 신장입니다. 키드니 캔서에 쓰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리보세라닙은 위암이지만은 요 티보자닙은 신장암에다가 쓰는 그런 약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개발을 했던 건데, 티보자닙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본다면요, 자, 티보자닙이 PFS는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약했느냐? OS가 약했죠. 리보세라닙도 OS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티보자닙도 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PFS는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OS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DA에서 이번 3월달에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의 NDA 신청을 하고 나서는 티보자닙의 사례도 굉장히 가까운 사례니까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티보자닙이 뭐냐? 바로 VEGFR 인히비터입니다. 리보세라닙도 뭐냐면은 VEGFR 인히비터죠. 티로신 키나제 인히비터. 우리가 리보세라닙을 설명할 때 이런 단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용 기전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OS랑 PFS 결과값들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던 사례가 바로 티보자닙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죠. 오랄, 입으로 먹는다. 그래서 한마디로 티보자닙을 설명하자면은 적응증은 다르지만은 리보세라닙이랑 굉장히 작용 기전도 비슷하고, 그리고 OS랑 PFS에서 있었던 문제들이 굉장히 똑같은 사례가 바로 티보자닙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VEGFR, TKI, 오랄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은 걸 볼 수가 있겠죠. 리보세라닙이랑 좀 다른 점은 뭐냐면은 티보자닙 같은 경우에는 VEGFR 1, 2, 3를 전부 다 타겟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보세라닙은 VEGFR 2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그러면은 티보자닙은 이번에 NDA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는 신청을 안 했었냐? 사실은 신청을 했었죠. 신청을 했었는데 한번 실패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재도전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아예 안 될 약이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자, 티보자닙을 2017년 8월 달에는 유럽에서는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티보자닙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는 2017년에 이 정도 데이터면은 우리가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우리가 약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FDA는 굉장히 깐깐하거든요.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그리고 유럽은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FDA가 깐깐한 거는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신약 허가 나왔다가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서 막 임산부가 기형아를 출산하고 그랬던 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피해는 FDA는 안 받았습니다. 미국은 안 받았는데 유럽에서는 피해가 있었거든요. 왜냐, 유럽은 조금 미국보다는 느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이 출시가 돼가지고 그게 부작용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철회가 됐습니다. 신약 허가가. 미국은 거기에 국장이었나요? 거기 심사관이 꿋꿋하게 이거는 아직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데이터가 더 있어야 된다, 이거는 허가를 내주기 힘들다, 그래서 꿋꿋하게 버텨가지고 결국에는 승인을 안 내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랬던 깐깐했던 FDA도 이번에 3월달에 바로 티보자닙에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바로 2배 올라갔습니다. 8달러에서 15달러로 89% 초급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베오의 사례를 본 것이고, 자, 그 기분 좋겠죠. 기분이 좋으니까 아베오에서도 컨퍼런스 콜을 바로 이제 열 예정이라고 했고요. 2021년 3월 10일, 그러니까 지금은 벌써 열었겠죠. 네, 지금 11월 11일이니까 예, 열었겠죠. 그래서 CEO도 굉장히 신이 나잖아요. 그래서 CEO도 뭐라고 했느냐, 자, 이번에 오늘의 승인과 함께 아베오는 커머셜 스테이지 컴퍼니로서의 전이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그 상업화 여행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아주 신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쭉쭉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가야 되겠죠. FDA에서 승인 허가를 내주는 근거가 됐었던 피보탈 스터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피보탈 스터디 이름이 뭐였냐면은 저번에도 우리가 봤듯이 티보3 트라이얼입니다. 자, 요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근거로 해서 승인을 내줬던 건데요. 자, 티보3 트라이얼을 일단은 아웃컴 메저를 보면요. 자,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PFS입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아웃컴이 OS랑 ORR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OS가 아니라 PFS죠. 그래서 PFS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엔드 포인트로 OS랑 ORR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티보3 트라이얼을 받고, 어프로볼은 요 아베오의 피보탈 페이스 3 스터디, 아까 이름을 봤듯이 티보3에 기반해서 승인 허가를 내줬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FDA에서는 기존에 있던 임상시험들은 승인 거절을 했거든요. 뭐 승인 보류 이런 게 나왔는데 그냥 데이터들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봤습니다. 승인을 내줄 때 어떤 것들을 또 봤냐, 여기 보면은 세 가지의 어디셔널 트라이얼을 봤습니다. RCC에 대해서, 이거 리널셀 카시노마거든요. 줄임말입니다. 신장암이라고 보면 되겠고, 3개 임상이 서포트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피보탈 스터디는 티보3인데 여기에 3가지 임상이 더 추가가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그 안정성이 중요하잖아요. 부작용이 적은 게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1000명의 클리니컬 트라이얼 서브젝트의 그 세이프티 데이터를 또 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FDA가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티보3 클리니컬 트라이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전부 다 데이터를 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항서제약으로부터 리얼월드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이프티 같은 거를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FDA 승인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겠죠. 그걸 보면은, 자, 티보3에서는 350명의 환자들이 그 인롤먼트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었고 1대1 랜더마이제이션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티보자닙이랑 소라페닙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쟁약 소라페닙이랑 비교를 해본 건데요. 플라시보가 그냥 물약이 아니라 소라페닙입니다. 그러니까 소라페닙도 효과가 있겠죠. 얘보다 좋게 나와야 되는 건데, 자, PFS가 바로 메인 이피커시 아웃컴 메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듯이 세컨더리가 그 OS, ORR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티보자닙도 아는 거죠. OS는 히스토리컬리하게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S로 하기보다는 PFS를 메인 메저로 삼은 겁니다. 메인 엔드포인트로 삼아가지고, 자, PFS로 허가를 받아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PFS로 가자, 이렇게 된 거고, 나머지 OS랑 ORR도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컨더리로 넘긴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비교하는 것은 그냥 물약이 아니라 소라페닙이랑 비교하는 겁니다. 소라페닙도 굉장한 약이죠. 간암치료제에서 봤을 때 소라페닙은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10년 넘게 그렇게 확보를 해오고 있었고, 자, 요거는 신장암에 대해서도 소라페닙이 이제 적응증 승인을 받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기존 치료제 소라페닙이랑 자, 비교를 했던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저번 영상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임상 데이터를 한번 봤잖아요. 그리고서 이거를 봤던 거랑 똑같이 FDA가 보고서 어떻게 평가를 해주는지, 승인을 내주는지, 보류를 내주는지, 거절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들을 보면요, MPFS가 가장 중요하죠.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5.6개월 대 3.9개월 나왔습니다. 175명 이렇게 되어 있고, 소라페닙이랑 티보자닙은 P밸류가 0.016, 그래가지고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이랑도 굉장히 비슷한 게 뭐냐면은 소라페닙이랑 티보자닙을 비교했을 때도 PFS는 월등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항상 얘네는 OS가 약합니다. TKI 치료제는 OS가 약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미디언 OS 값을 봤습니다. 자, 16개월 대 19개월 이렇게 나왔죠. 16개월의 티보자닙, 그리고 소라페닙 19개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소라페닙이 19개월로 더 높게 나왔네요. OS에 있어서는 소라페닙이 더 우월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OS에서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P밸류겠죠. 1.24라고 적혀있는데 P밸류도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OS는 역시 약한 상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ORR도 여기 데이터가 있고, ORR은 티보자닙이 18%, 그리고 소라페닙이 8%니까 ORR에서는 소라페닙보다 티보자닙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PFS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도 확보했고, 임상적 유의미성도 확보했고, 데이터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OS에서는 약하게 나왔고, ORR에서는 좋게 나왔고, 그런 상태에서 FDA가 심사를 들어갔던 겁니다. NDA 신청을 해서 그 결과가 3월달에 나오는 거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승인이 나왔죠. 승인이 나왔고, 이렇게 초급등 2배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 이번 영상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HAB 리보세라닙을 공부하면서 아베오의 티보자닙을 봤던 이유가 뭐냐면은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 그리고 아베오는 최근 사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겁니다. OS가 미확보돼 있고 PFS는 뛰어나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TKI 치료제 똑같죠. 작용 기준이 똑같고 VEGFR.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HAB가 NDA 신청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 승인은 기존에 났었지만은 미국 승인 실패했다가 재도전했는데 티보자닙은 이번에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업화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상업화는 3월 31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상업화도 굉장히 빠릅니다. 신약화가 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승인을 한번 났으니까 상업화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뭐 금방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났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메인 지표는 PFS였고 OS가 아니었다. 그리고 OS가 약하니까 PFS를 1차 지표로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던 아베오의 티보자닙 사례를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끝나갈 시간이 됐습니다. 진 회장님이 또 오셨네요. 다들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라고. 이거 그 사칭하신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고생하셨고, 자, 편안한 밤, 즐거운 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